이제 고금리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파동에 이어서 말입니다. 고금리 대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시장에 금리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한 달 사이에 말입니다. 이미 경매 신청 증가율입니다. 한 달 사이에요. 한 달 사이. 10월과 11월 사이에 25.7%가 늘어났습니다.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던 집도 던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요 안 팔리니까 살던 집도 팔려고 던졌는데 안 팔리니까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말입니다. 한 달 새에 25.7%가 늘었습니다. 이미 경매가 이렇게까지 늘 줄이야 아마 저도 짐작 못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연끌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입니다. 경매가 결국은 차고 넘칠 거다. 금리가 그것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올 거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여러분들이 화답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25.7% 이겁니다. 이게 짜여진 지표도 아니고요. 지금 막 나온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에 3,835건의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10월에 3,050건에 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25.7% 늘었습니다. 783건이 늘었고요. 2014년 4월에 3,838건에 대비하면 그 다음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임의경매라는 게 채권자가 뭐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아뒀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임의경매거든요. 임의경매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 2014년 4월만큼 지금 많아진다는 것, 결국은 살던 집도 던졌는데 시장에서는 안 팔리니까 경매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충격적이죠. 실제 경매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실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진짜 놀랍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입니다. 11월 달에 281건입니다. 10월 달에 238건이 엄청나게 많다. 살던 집도 던진다고 말을 했는데 11월 달에는 281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2020년 1월이 70건이에요. 3월이 30건, 6월이 93건입니다. 12월이 36건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283건은 어마무시하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0건에서 50건 사이가 평균이고요. 2022년 작년이죠. 작년 10월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에 107건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최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11월에 162건까지 늘더니요. 올해 들어와서는 9월부터는 200건이 넘어섰습니다. 216건이 넘어서고요. 10월에는 238건, 11월에는 281건까지 올라갔습니다. 2016년 5월에 291건 이후 최다입니다. 2016년 5월. 진짜 심각하죠. 더 크게 문제가 되고 더 크게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게 낙찰가율입니다. 낙찰가율이 10월만 하더라도요. 86.7%거든요. 감정가격에 86.7%로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가 8억 6,700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요 10억짜리가 8억 7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예, 살던 집도 던져서 팔고자 했으나 못 팔았고요. 이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감정가 보다가 20%가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는 것. 그러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어떻게 될까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요. 한파도 이런 한파가 없다 생각될 정도로 큰 충격이 다가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는데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유찰만 기다리는 거예요. 유찰만. 유찰만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1회차에 경매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정가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유찰이 되면 20%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80.7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2회 유찰이 되면 또 거기에서 20%가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지표상으로도 나옵니다. 지금 서울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81건이라고 했잖아요. 낙찰률은요. 11월에 28.5%입니다. 10건 중에 3건 정도가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예, 10건 중에 3건. 예, 그리고 말입니다. 10건 중에 3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처음 경매에 올라가는 물건은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팔고자 했으나 팔지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저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살던 집도 경매에 넘겨요. 이렇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강제 경매 말입니다. 전국 집합건물 강제 경매 개시 등기 신청 건수를 보면 말입니다. 10월하고 11월하고 사이가 45.9%로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죠. 이게 전세 대란이 터져서 말입니다. 예, 내 돈 돌려도 하고 지금 소송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10월에 2126건이었는데 11월에는 3101건 975건이 늘었고요. 전월 대비하면 45.9%가 늘었습니다. 2011년 9월에 3365건에 비하면 뭐 좀 적은 수치기는 하지만 2011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15일 날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후가 최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위기가 2020년 3월에 터졌죠. 그러면 3년 후면 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그렇게 똑같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살던 집도 경매에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집합건물은요. 강제 경매가 개시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돈을 받을 사람들이 소송을 내서 판결문을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집주인도 파산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집주인도. 영끌한 사람들도 파산. 집주인도 파산. 이런 이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문제는 이 시기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시장도 안정이 되고 공포도 좀 줄어들 텐데 이 시기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당장 말입니다. 금리가 내리는 시점이
내년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리는 그 폭도 말입니다. 크게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데 확 내리면 우리도 확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5.5%를 찔끔찔끔 내리면요, 우리도 찔끔찔끔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요, 고금리 대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던져서는 팔리지도 않고요. 결국은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시장은 어려움이 가중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심각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까지 갈 줄이야 진짜 누가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시장은요 굉장히 냉랭해진다.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성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이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로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두렵기까지 합니다. 조금 두렵기까지. 이게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커진다는 어떤 상황으로 돼 가니까요. 그게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 더 큰 위협으로 저는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저금리, 고금리의 저성장,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렵게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지표로 아셨을 거고요. 앞으로도 이 상황은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벌어서 갚을 수 있거든요. 벌어서 원금도 내고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이 길어지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벌어서 갚지를 못하니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놔야 되니까 그게 임의 경매로 등기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 경매로 등기 신청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 아마 시장은 이미 알고 있고요. 정환진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요즘 같을 때 경매시장 한 번씩 들러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슬픔이 참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안타깝지만 사실이거든요. 경매가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되는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아파트는 생각했던 것보다가 권리 분석이 간단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내가 집이 없다 이러면요, 경매시장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매 물건이 차고 넘치고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사실 영끌에서 던지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점점 경매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